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 가장 큰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팀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호주 출신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토트넘을 역동적이고 화끈하고 화려하고 신명나는 팀으로 변모시켰는데요. 대체 무리뉴 감독도 콘테 감독도 이루지 못했던 토트넘의 변화와 부활을 이끈 비결이 무엇인지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에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콘테의 방식을 지우고 또 라커룸을 새로운 캡틴 손흥민 선수한테 맡기고 구단의 문화와 훈련 방식과 모든 것들을 바꿨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독점적으로 공개한 포스테코글루의 개혁 뒷이야기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100일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이 제목을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정말 긴 컬럼을 썼는데요.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의 감독으로 부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 100일을 공개적으로 돌아본 이후 미국 대통령들의 이러한 전통을 빌려서 지금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서의 시작을 돌아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제로는 몇 주 뒤인 7월 1일에야 정식으로 감독직을 시작했지만 부임한 순간부터 런던 북부 지역을 연고로 하는 토트넘의 혁신을 감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 6일을 취임일로 정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비교하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매력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변화의 적임자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단어이자 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몇 주 전 본머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뻔한 일이죠. 선수, 스태프, 경기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단이 원했던 것이죠. 저를 선임함으로써 구단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선수들이 이곳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곳이 다른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수들 자신의 자신감 측면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들어와서 저는 그 누구도 과거에 있었던 일의 짐이나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새롭고 신나는 기회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왔고 선수들도 그렇게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100일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토트넘이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기여했을까요? 경기 전 준비 과정부터 팀 미팅 시간 단축, 다양한 훈련 세션까지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 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내부자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주목하는 한 가지 측면은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달리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단의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 몇 주 또는 몇 달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두는 일이라면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테 감독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감독 중 한 명으로 본인이 남기 위해서 토트넘에서 시즌 성적이나 기간이 나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6월 스코틀랜드 챔피언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이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는 감독 물색 과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의 후임 감독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토트넘의 문화를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통해 토트넘은 이를 위한 완벽한 인물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 이 사례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져온 문화적 변화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중 하나는 선수들과 다른 스태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라커룸은 종종 동기부여와 리더십이 부족하고 항상 불평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을 비롯한 구단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변명이란 말을 쏟아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물을 다르게 보고 있으며 선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홈경기 전날 밤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훈련장에 모여 구단 내의 숙소를 이용하는 대신에 각자의 집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물론 스태프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하룻밤을 줄이고 훈련 단지 내의 숙소에 머무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열망의 일환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라커룸은 선수들의 공간이며 선수들이 클럽에 필요한 문화적 변화를 주도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주장 손흥민과 그의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선수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죠.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등 4인방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리더십 그룹은 그 자체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도한 큰 변화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화요일 영국 라디오 방송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부분이 선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쁜 그림을 그려도 선수들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했듯이 그곳은 선수들의 라커룸입니다. 선수들이 매일 그곳에 가죠. 저는 라커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은 우리가 성공하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주도해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코칭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모두 30대로 이전에 함께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위임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한 한 라커룸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아시안컵에서 호주 대표팀의 주장을 맡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우승을 이끈 마일 제디낙은 관중석에 앉아 분석가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본 후 감독과 나머지 코치들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콘테 감독의 형 잔루카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주로 코치가 아닌 분석가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의 리더십 철학의 핵심 원칙이며 이는 다른 부서에도 적용됩니다. 마사지사, 애널리스트 등 어떤 스태프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으며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큰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직접 내리고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이 토트넘에서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콘테 감독의 고별 기자회견과 대조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방식이 토트넘에서는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성공했고 부임 첫 시즌 토트넘에서는 성공했다는 점에서 모든 비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무렵에는 후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일부 스태프들 사이에서 그들의 복지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진은 콘테 감독으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의문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은 일정이 항상 마지막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대형 클럽에서 일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줄을 받아서 쉬는 날과 훈련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정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지만 예전 콘테 감독 시절에 비해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호주, 태국, 싱가포르로 떠난 프리시즌 투어에서 스태프들은 항상 막판에 일정이 변경되기 일쑤였던 지난 여름의 한국 원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다른 3명의 영구 후임자인 주제 무리뉴, 누누 에스피리트 산투, 콘테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선수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디 애슬레틱에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이제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을 즐긴다는 단순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분열된 구단을 통합하는 것은 올 여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였으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점에서 고무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선수들과 관련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임자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팀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 시절에는 매일 미팅이 열렸던 것에 비해 이제는 주 6일 동안 미팅 횟수가 4회를 넘지 않습니다. 미팅도 더 간결해졌습니다. 콘테 감독 시절에는 최대 1시간까지 진행됐던 미팅이 이제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됩니다. 훈련 세션도 마찬가지로 짧고 콘테 감독 시절에 자주 있었던 것처럼 할당된 시간보다 오래 끌지 않습니다. 또한 딱딱하지 않고 달리기 및 전술 훈련에도 덜 치중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양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며 격렬한 소규모 경기를 통해 경쟁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콘테 감독과 함께라면 달리기 및 수비 형태 훈련이 탄탄하게 짜여져 있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들과의 소통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웅변가로서의 능력은 새로운 감독의 큰 강점 중에 하나이며 이미 토트넘에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의 일부 팬들은 그의 팀 회견이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라고 말하며 명확하고 권위 있게 전술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태도나 역경에 대한 대응과 같이 경기의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수들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선수들을 극도로 열광하게 만들고 있죠. 기복이 심했던 전임 콘테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종종 부성애적인 인물로 묘사되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아래에서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결국에는 콘테 감독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신중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시작된 프리시즌 투어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두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며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와 같은 충실한 선수들이 소외되고 이반 페리시치 등 퇴출될 것 같았던 선수들이 다시 팀에 합류하던 등 그 약속은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선수 선발이 오직 실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선수들이 탈락에 실망하더라도 그 결정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는 선발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선수의 좋은 예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와 요리스처럼 경기 당일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도 여전히 1군과 함께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감독들과 달리 폭탄 돌격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어느 누구도 시즌 초반에 고무적인 성적에 너무 흥분하지는 않고 있지만 구단 관계자들은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콘테 감독 시기 말기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훈련 세션과 플레이 방식이 매우 즐겁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합니다. 수비적인 팀에 소속되어 수비만 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호주 대표팀 출신으로 현재 A리그 퍼스 글로리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풀럼과 던디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아담 타가트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끊임없이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즐겁고 더 기꺼이 노력하게 되죠. 토트넘 선수들은 확실히 즐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포메이션, 새로운 접근 방식, 많은 새로운 선수 등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경기에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구단 내부적으로도 총 이동거리, 고속질주, 스프린트 거리 등의 지표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축구 강도는 8년 전 위르겐 클롭 감독 부임 초기에 리버풀과 비교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머스전 2대0 승리 경기에서는 여러 선수들이 13km 이상을 달리는 등 매우 높은 달리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킬 코너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90분 이상 뛰는 필드 플레이어는 10km에서 11km 정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토트넘의 놀라운 강렬함은 이번 시즌이 전개되는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악천후로 인해 프리시즌 신선 경기를 한번 잃었고 다른 경기에서는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로마가 아닌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상대해야 하는 등 우려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은 짧지만 날카로운 훈련 세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고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을 너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 암울했던 시즌에 토트넘의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토트넘의 평균 PPDA 수비 활동당 패스 횟수는 13.8회였는데 이는 상대가 공을 되찾기 전에 평균 13.8회의 패스를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14번째로 활발한 프레싱을 펼친 수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프레싱이 덜 활발한 것이죠. 올 시즌에는 10.3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활발한 기록으로 좋아졌습니다. 토트넘이 개막 4경기에서 더 공격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측면은 한 팀이 경기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기록한 전체 패스 중에 점유율을 측정하는 지표 필드 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방 지역에서 공 지배력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팀이 파이널 서드에서 80개의 패스를 시도하고 B라는 팀이 20개의 패스를 시도했다면 A팀의 필드 틸트는 80%가 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필드 틸트는 42.9%로 리그 16위였지만 올해는 60.6%로 5위가 됐습니다. 2022-2023 시즌에는 보기 드물었던 방식으로 일관되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전 브렌트포드와의 2대2 무승부 당시 보여준 토트넘의 패스워크는 이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인버티드 풀백이 주요 공격수들에게 접근해 빌드업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토트넘이 4경기에서 모두 17개 이상의 슈팅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 시즌 슈팅은 평균 13.6회입니다. 한편 브렌트포드와의 첫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 가장 많은 319회의 터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더 많은 358회의 공격 3선 터치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독이라는 2명의 공격형 풀백을 기용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진취적인 접근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투어 당시 두 선수를 함께 기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것에 대해 왜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있는지 진정으로 의아해하는 듯 보였고 우려보다는 기대와 영광을 표했습니다. 두 선수가 풀백으로 뛸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둘이 함께 풀백으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우도기의 발탁에 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선수라면 나이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념도 반영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의 젊은 선수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지난 3경기에는 20살이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는 우도기, 또 다른 20살이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이 2차례인 파페, 마타르, 사르, 22살에 잉글랜드 경력이 없는 미키 판더펜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빈손 산체스의 매각과 다이어의 역할 축소 이후 센터백 로메로와 판더펜의 주요한 백업 선수는 18살인 애슐리 필립스입니다. 토트넘의 여름 영입 선수 7명은 모두 18살에서 26살 사이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종종 검증된 선수를 기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밀란에서 감독 생활을 했던 당시 함께한 33살의 페리시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은 선수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감독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2016년 자신의 져서 게임을 바꾸다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망한 선수를 일찍 투입할수록 모두에게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선수는 정말 잘 성장할 것이고 부진한 선수가 발견될 것이며 그들에게 더 이상 자원이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선수들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관심은 1군 팀과 비슷한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는 주니어 팀 토트넘 아카데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과 존 맥더못 전 토트넘 아카데미 감독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유소년과 아카데미 간의 단합을 재발견하는 것도 올여름 토트넘이 새 감독을 영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 퇴재에서 얼마나 많은 틈이 벌어졌는지를 고려할 때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1군 훈련에 소집된 아카데미 선수들이 그저 훈련용 콘처럼 존재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까지 변화를 약속한 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토요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팬들이 경기 시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킥오프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월 이달의 감독상까지 받으면서 정말 멋진 출발을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과연 캡틴 손흥민과 함께 올 시즌 토트넘의 역대급 시즌을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도 이어질 토트넘의 모든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현지 분석, 현지 반응, 독점적인 정보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유튜브 채널 멤버십을 후원해주시면 더욱더 다양한 소식과 독점적인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준TV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